오늘 홍콩 증시는 3대 주요 지수가 모두 하락으로 출발한 이후 개장 초반 낙폭을 빠르게 키우는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 초반 항생지수는 한때 1.6% 이상 하락하며 시장의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되었음을 보여주었으나 이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낙폭을 만회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최종적으로 시장은 하락 마감했지만 장중 저점 대비로는 상당 부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며 마감했습니다. 하루 종일 하방 압력에 시달렸으나 오후장으로 갈수록 매도세가 약화되고 저가 매수세가 일부 유입되면서 추가적인 급락은 막아낸 다소 혼란스러운 장세였다고 요약할 수 있고, 하락에 대한 공포와 저가 매수의 기회가 공존하는 복합적인 심리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교훈국제의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시장의 불안정한 흐름은 시기적인 요인과 외부 변수의 복합적인 작용을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먼저 중국의 국경절 및 추석 연휴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는데, 긴 연휴 기간 동안에는 일반적으로 거래가 한산해지고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적극적인 포지션 구축을 꺼리는 경향이 있어 시장의 전반적인 활력을 떨어뜨리고 작은 충격에도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게 만드는 배경이 됩니다. 이러한 시기에는 외부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의 영향력이 평소보다 확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의 단기 예산안 처리와 관련된 불확실성은 투자자들의 경계심을 자극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또한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과 인하폭에 대한 의견이 여전히 일치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입니다. 현재로서는 조건부 금리 인하라는 기조가 우세한 가운데 향후 경제 지표나 연준 위원들의 발언에 따라 시장의 기대가 계속해서 바뀌면서 증시의 등락을 유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시장의 하락을 촉발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간밤에 있었던 미국 증시의 전반적인 약세, 특히 인공지능 관련주와 반도체 주식들의 급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이상 하락하고 특히 오라클의 주가가 한때 7% 이상 폭락하면서 기술주 중심의 투자 심리가 급격히 냉각되었고, 이 여파가 홍콩 증시로 그대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발점은 한 언론 보도였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화요일 디인포메이션은 오라클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엔비디아 칩을 구매하여 오픈 AI와 같은 고객사에게 클라우드 서비스 형태로 임대하려는 계획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심층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이 보도는 내부 문건을 인용하여 오라클의 엔비디아 클라우드 사업 부문이 지난 8월까지의 3개월 동안 9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으나 총 이익률은 14%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14%라는 수치조차 데이터 센터의 인력, 전력 및 일부 장비 감가상각 비용만을 반영한 것이며 아직 회계 처리되지 않은 다른 감가상각 비용을 고려하면 이익률은 추가로 7% 더 하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년간 해당 사업의 평균 총이익률이 약 16%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매우 낮은 수익성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로 인해 최근 몇 년간 70%에 육박했던 오라클 전체의 총이익률이 앞으로 크게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보도는 단순히 오라클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임대하는 사업 모델 자체의 수익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을 시장에 던졌습니다. 이는 홍콩 증시에 상장된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기업들, 예를 들어 밍위안 클라우드, 킹소프트, 알리바바 등의 주가 하락으로 직접 연결되었습니다.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처럼 외부 요인에 의해 가라앉았지만 시장 내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뚜렷한 온도 차이가 감지되었습니다. 모든 업종과 종목이 하락한 것은 아니며 위기 속에서 오히려 빛을 발한 분야도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금 관련 주식입니다. 경기 불확실성과 시장 변동성이 커질 때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으로 눈을 돌리는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적봉황금, 중국배금그룹, 산동황금 등 다수의 금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강한 상승세를 보였고 일부는 장중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국제 현물금 가격이 온스당 4,000달러라는 상징적인 가격을 돌파하며 연초 대비 52% 이상 급등한 것과 궤를 같이 합니다. JP모건은 금 가격의 추가 상승 가능성을 매우 높게 전망했는데 분기별 명목금 수요가 일정 수준 증가할 때마다 가격이 체계적으로 상승할 수 있으며 특히 규모가 막대한 미국 국채 시장에서 아주 적은 비중의 자금만 금 시장으로 이동하더라도 금 가격이 현재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온스당 5,000달러 이상으로 급등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금에 대한 구조적인 수요 증가와 장기적인 가격 상승 추세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더욱 강화시키는 요인입니다.
반면 금과 정반대의 흐름을 보인 분야는 암호화폐 관련주였습니다. 암호화폐 관련주들의 동반 하락은 비트코인 가격이 조정을 받은 데에 직접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시카고 상업거래소의 비트코인 선물 가격이 하락하고 이더리움 선물 역시 상당폭 조정을 받으면서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냉각되었습니다. 분석가들은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증가, 거시 경제 환경의 우호적인 변화, 그리고 계절적인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등 강한 상승세를 보였으나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욕구가 커지면서 트레이더들의 매도 물량이 출회되어 가격이 하락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주요 암호화폐의 가격 조정은 보야 인터랙티브, 오케이지 테크놀로지 홀딩스 등 홍콩 증시에 상장된 관련 기업들의 주가에 즉각적인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약세장 속에서도 일부 종목들은 뚜렷한 개별 호재를 바탕으로 시장의 흐름과 무관하게 긍정적인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길리자동차입니다. 길리자동차는 시장 전반의 하락 분위기 속에서도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이며 마감했는데, 이는 회사가 발표한 최대 23억 홍콩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자사주 매입 계획이 결정적인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회사가 자사주를 매입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경영진 스스로가 현재 주가가 기업의 내재 가치에 비해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시장에 보낸 것입니다. 이는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회사의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향후 기업 실적에 대한 자신감을 간접적으로 표명하는 행위로 해석됩니다. JP모건은 이러한 회사의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경영진의 주가 부양 의지가 투자 심리를 개선시킬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JP모건은 길리자동차의 견고한 이익 성장 동력에 주목했습니다. 이미 올해 들어 시장 분석가들은 길리자동차의 올해와 내년 이익 전망치를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해왔으며, 이는 회사의 펀더멘털이 매우 튼튼하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특히 3분기 순이익이 판매량 호조에 힘입어 약 38억 위안에 달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예측은 자사주 매입 계획과 맞물려 주가에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제공했습니다. 이처럼 시장 전체가 흔들릴 때에도 확실한 실적 성장 동력을 갖추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는 기업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으며 독자적인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음을 보여준 좋은 예입니다. 향후 4분기 홍콩 증시에 대한 투자 전략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며 단기적인 변동성을 넘어선 장기적인 기회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러한 긍정론의 핵심 근거는 크게 견고한 펀더멘털 회복, 우호적인 자금 흐름, 그리고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이라는 세 가지 축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우선 시장의 체질 자체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입니다. 과거 3년간의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을 거친 인터넷 대기업들이 비용 효율화를 통해 예상을 뛰어넘는 이익을 창출하기 시작하면서 홍콩 증시의 펀더멘털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주가가 싸다는 점을 넘어 기업들의 이익 창출 능력이 건재함을 증명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딥시크의 AI 모델, 혁신 신약 개발 성공 등 중국 기업들이 첨단 기술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으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한 펀더멘털과 신뢰의 회복은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라는 글로벌 유동성 확대 기조와 맞물려 홍콩 증시에 강력한 상승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금 흐름 역시 홍콩 증시에 유리하게 전개될 전망입니다. 중국 본토 투자자들은 남양 자금을 통해 저평가된 홍콩의 우량 자산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늘리고 있으며, 이는 증시의 하방 경직성을 확보해주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더 나아가 그동안 중국 시장에 소극적이던 글로벌 펀드들이 포트폴리오 재조정 과정에서 다시 홍콩 증시로 복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이익이 실제로 개선되고 있음이 확인되면서 글로벌 자금의 재유입이 시작될 경우 시장 전반의 가치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홍콩 상장사들의 이익 성장은 이미 데이터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만 1,200개가 넘는 기업이 매출 성장을 달성했으며, 특히 정보기술과 소비재와 같은 신흥산업이 10%가 넘는 압도적인 성장률로 전체 시장의 이익 개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홍콩 경제의 성장 엔진이 전통 산업에서 혁신과 내수 중심으로 성공적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요인들이 가장 집약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는 단연 항생 테크 지수로 대표되는 기술주 섹터입니다. 비록 최근 경쟁 심화와 투자 부담 등으로 변동성이 있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홍콩 기술주들은 독보적인 투자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홍콩 기술주들이 반도체 같은 하드웨어 중심의 본토 기술주와 달리 AI 응용 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 같은 소프트웨어 기술에 강점을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향후 AI 산업의 무게중심이 인프라 구축에서 실제 서비스와 응용으로 넘어갈 것이 확실시되는 만큼 방대한 사용자 기반과 데이터를 보유한 홍콩의 기술 기업들이 그 과실을 온전히 누릴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2025년 하반기로 예상되는 차세대 AI 모델의 등장은 관련 산업에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제공할 것이며, 이는 기술의 진화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성장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항생 테크 지수의 밸류에이션은 최근 5년 내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미래의 성장을 합리적인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매력적인 진입점을 제공합니다. 결국 단기적인 흔들림에 연연하기보다는 펀더멘털 개선, 자금 유입, 그리고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이라는 큰 그림에 초점을 맞춰 홍콩의 우량 기술주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의 접근이 유효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